고1이네요. 고3. 이러한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이면지 한글로 쓰면 돼.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These ideas. 이면지 한글로. 그 다음에 3번 형광펜 든 김에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 innat랑 바니어를 찾으면 돼. innate의 바니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innate에는 세모 칠게. innate의 문맥상의 바니어를 찾으면 된다. 문맥. 그 다음에 이 디즈가 지칭하는 복수명사 찾아서 쓰면 되고, 영어로. 대시 지칭하는 단수명사 찾아서 쓰면 되고, 영어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엔 구조에 대한 건데, 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해석을 하면 찾을 수 있거든. 선택지도 전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면지 한번 적어봐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 그 다음에 34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어려운 지문일 텐데, 일단 내가 강의를 할 때 얼타지 않으려면 지칭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 여기서 2번이랑 3번은 그게 지칭하는 걸 구분하기 위해 쓰는 건데, 각색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할게. 하늘색. 어댑테이션이 적응이란 뜻도 있는데, 이제 다른 작품을 각색하다라는, 각색이란 뜻이 있거든. 새로이 변형시켜서 조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각색이라는 것은 뱀파이어적이지 않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doesn't draw, 이제 끌어들이지 않는답니다. 혹은 뭐 의역하자면은 빨아먹지 않는다. 그 피를 빨아먹지 않는답니다. 그것의 source는 여기에서 이제 문맥상 원래 우리 원천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원작.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이시지칭하는 것은 일단 원작은 3번 형광펜으로 표시할 거거든. 그러니까 각색과 원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하늘색일까 분홍색일까? 2번일까 3번일까? 얘는 그쵸? 하늘색인 거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칠하라는 거거든. 즉 그 각색이라는 것은 흡혈귀가 아니고, 흡혈귀적이지 않고, 그 각색이라는 거는 빨아먹지도 않는답니다. 그 피라는 것을 그것의 원작으로부터. 그럼 여기서 이츠도 무슨 색이냐? 그쵸? 그 각색의 원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live,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문형으로 나왔잖아. find, keep, live 문형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죽고 있게 하거나 dead, 죽은 상태로 두지도 않는다는데, 여기서 이승 그러면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되냐? 분홍색인 거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 지문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학습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각색에 해당하는 것에 하늘색, 원작에 해당하는 것에 이제 분홍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내가 표시해온 것에 의하면 일단 여기는 그래도 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할 수 있어요. 각색은 하늘색, 원작은 분홍색으로, 이 사이에 전부 다 형광펜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 다음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것이 사실이랍니다. 각색에도 일반적으로는 사실이긴 한데 그것은 특히나 중요하다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무엇인지, 이 디스가 무엇인지 한글로 쓰면 돼. 도대체 무엇이 각색에도 사실이고 특히나 중요하다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those written with young adults 나오잖아. 여기에서 written부터 무슨 가로로 묶었어? 동그란 가로로 묶었죠. 쓰여진 것들에 중요하다는데, 이 those가 지칭하는 건 뭘까 얘들아?
그쵸? adaptions죠. adaptations. 각색을 얘기하는 거죠. with young adults in mind는 얘 with 분사구문이랑 구조 똑같거든. 젊은이들을 in mind는 염두에 둔이거든. 염두에 둔. 젊은이들을 염두에 둔 채로 쓰여진 각색에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여하튼 그게 무엇인지, this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답근거를 고를 수 있으려면 빈칸에 주어인 그러한 각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 이것도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선택지, 모르는 단어 없는지 전부 다 확인하고 이면지에 한글로 쓰면 된다. 36번은 해석은 잘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거든. 저도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 정리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37번. 아니 근데 일단은 36번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것도 구조는 지금 해놓을게. 주어진 글에서 이거 해왔으려나 제대로 구조파.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뭔지 아는 사람? 오른쪽부터 한번 찾아볼게. 구조파 해왔잖아요. most. 그리고 아닙니다. 해석을 한번 해봐. 괄호 안에 있는 거. 해석하면 병렬되는 건 뭔지 알 수 있잖아. translate, most often translated as happiness. 이 translated의 선행사가 뭔 것 같아? 수식해주는 게. 가장 자주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그 그릭 월드잖아. 그러면은 그 화면 보면 얘랑 병렬되는 게 뭐야 그러면? 이게 얘죠. 그러니까 괄호 쳐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다. 정확히 해석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묶이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엔드 사이로 컴바이닝이랑 트랜슬레이티드가 전부 다 그 그릭 월드인 유다모니아라고 할게 그냥 편의상. 얘를 이제 부연 설명해주는 그릭 월드를 수식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얘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 유다모니아는 그리스 단어거든. 통합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해? 굿을 의미하는 유다모니아와 다몬을 합친 거죠. 통합한 거죠. 근데 다몬은 뭐를 수식해 또? 뭐를 의미해? 정신을 의미하는. 그래서 combine A with B이거든. A와 B를 결합시키다. A에 해당하는 건 U고 B에 해당하는 거는 그 다이몬이죠. 그 U와 다이몬을 수식해주는 게 meaning이라는 현재 분사고. 이거 천천히 해석해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 그 다음 37. 이것도 주어진 글이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표현을 알아야 되냐면 substitute A for B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예문으로 써줄게. substitute. 선택지에도 자주 나와서 water for coffee로 써줄게. 너네 그냥 외워버리라고. substitute water for coffee인데 substitute는 뜻이 뭐래? 대체? 하다잖아. 그럼 얘들아 물을 먹는 걸까? 커피를 마시는 걸까? 커피를 선택하는 것 같아? 물을 마시는 것 같아? 커피로 선택.
커피 대신에 물로 대체하다야. 그러면 결국 뭐를 선택하는 거야? 물이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이해문 쓴 거거든. 그러니까 물로 대체하다야. 커피 대신에, for은 대신에. 야, 나 대신에 걔랑 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뒤로 밀리고 걔랑 가는 거죠. 물로 대체하다 커피 대신에. 그럼 이거를 머리에 넣고 지금 이 주어진 문장 large body of 보는 순간 커다란 몸 이런 순간 이제 끝나는 거지. 이게 많은이란 뜻이야. 많은. 덩어리로. 많은 연구라는 게 의사결정 과학에서 많은 연구가 indicated 뭐를 보여주는 줄 알아? 한 가지 속성 있죠. 근데 이게 드디어 우리가 아는 거 나오죠. be substituted for regularly 규칙적으로니까 결국에 자주거든. 자주 대체되는 속성 있잖아. 그러니까 for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무엇 대신에 명시적인 평가 대신에 결정의 비용과 이점이라는 명시적 평가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one attribute가 대절에 걸리는 주어인 건 알지? 동사는 뭐야? is죠. 그 다음에 네모가로 이렇게 묶이죠. 그럼 결국에 이 one attribute를 얘를 선택하는 거냐, 전자를 선택하는 거야, 후자를 선택하는 거야? 전자. 얘를 선택하는 거다? 얘를 선택하는 거야? 이거 대신에 얘를 선택하는 거야? 젠장? 많은 연구 있잖아. 그 의사결정 과학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봤더니 한 가지 속성이 있거든? 근데 이게 자주 대체돼. 그러니까 얘가 선택돼. 무엇 대신에? 명시적인 평가 대신에. 그러니까 비용 드는 거랑 이점을 평가하는 대신에 자주 선택되는 이 속성이 뭐야? 감정적 valuation, 평가랍니다. 그 over the prospect 장래에 있어서 그 당면한 장래에 있어서 결국에 이거 1차적으로는 얘들아 기계적 해석이 돼야 돼. 은는이가 을을 1차적은 해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의미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 의사결정 시 뭐를 중시한다는 거야? 의사결정 시 비용이랑 이점 분석보다 의사결정 시 비용이나 이점 분석보다 뭐에 의존하는 거야? 감정을 중시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너네가 어떤 선택할 때 비용이라 이점을 분석하는 것보다 감정을 중시한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주어진 문장인 거? 천천히 한번 해봐. 이게 과연 해석이 되는지. 순식간에 해석되려면 예문을 많이 봐야 되니까 영어사전에서 substitute 구독이 아니죠. 검색해가지고 한번 해석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답근 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답근 거는 읽다 보면 알겠지만 이거거든. to action이 앞에서 안 나와. 하나만 나와. 이게 답근 거야.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이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데 한 가지 행동만 나와서 답이 4번이 되는 건데 이게 일단 답의 근거입니다. 답 근거랑 한 줄 정리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도 일단 해볼 거고 조금 있다가 일단 질문은 내가 앞서 얘기한 그게 전부 다다. 이거 조금 덜했다. 34번. 이거 각색의 이점이 두 가지 나와. 34번에 각색의 이점이 두 가지 나오거든. 근데 이거 2등분해? 지문 2등분해서 한번 요약해봐. 각색의 이점이 두 가지 나오니까 지문을 2등분해봐라. 그래서 한번 한글로 요약해봐라. 첫 번째, 두 번째로. (33번은) 이 빈칸에 들어가는 일단 이 빈칸의 앞부분 너네 조금 이따 모의고사 풀 때도 그 빈칸만 보지 말고 빈칸의 문장이 정확히 이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거든. 근데 이 로크라는 철학자가
강조했거든.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 인간 존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로크가 경험을 강조한 게 빈칸을 제공했대. 근데 이 빈칸이 선택지 3번인 긍정적인 틀이잖아. 근데 어떠한 사람에 있어서 낙관적인 틀을 제공한 거죠. 다른 사회를 형성하려고 try to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틀을 제공했다는데 도대체 질문은 그거야. 이 낙관적인 틀을 제공했다는 거를 도대체 어디에서 유추를 해야 되냐, 답근거를. 임피리시스트, 경험주의자 철학자인 존 로크라는 사람이 뭐라고 강조했는지 알아? 인간 존재라는 게 처음에 태어나면 마인드는 모의고사 수준에서는 정신으로 해석하는 게 보통은 정신이라는 게 단순하게 블랭크 슬레이트, 빈 석판과 같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거를 타블라 라사라고 하거든. 결국에 이 판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죠. To be written, 쓰여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경험을 이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쓰여지길 기다린다는 건. 그러니까 로크는 뭐라고 믿었겠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게 형성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누가 될지를 형성한다고 믿은 거죠. 결국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제 현재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잖아. 현재의 모습. 얘들아, 경험을 하면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 영향을 미친대. 너네가 어떠한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who we become. 우리가 무엇이 될지니까 우리가 누가 될지잖아. 누가 될지니까 미래의 모습. 로크의 믿음 요약하면 경험이 우리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구나. 대세에서 연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닫아야겠구나. 그쵸? 대세에서 연건. 그리고 그러므로 그는 또한 믿었답니다. 뭐라고 믿었냐면은 기분. 기분이 전치사로 쓰이면 무엇을 고려하면이란 뜻이거든. 다양한 경험을 고려하면 혹은 분사구문으로 세모가로 쳤어도 상관없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다양한 경험이 주어지면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고 다양한 경험이 주어지면 로크는 뭐라고 믿었어? 계속해서 이 he는 로크잖아. 다양한 경험이 주어지잖아. 이걸 고려하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다른 성격이 될 수 있대. 경험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대.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의 영향력이라는 게 profound, 아주 심오했죠. 엄청났죠. 특히나 누구에게 이러한 개념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났냐면 새로운 식민지에 그랬답니다. 인 아메리카,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것들은 의식적인 attempts, 시도였거든. 어떤 시도냐면은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려는. 여기서 디즈가 지칭하는 건 일단 뭘까? 무엇이 의식적 시도일까?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려는. 뭐시오? 디즈는 콜로니스죠. 뉴 콜로니스. 그러니까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라는 건 결국에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려고 시도했던 거거든. 여하튼 이러한 개념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났다는데 여기서 이러한 개념은 결국에 뭐를 얘기하는 거야? 시현이 뭐라고 썼니? 이러한 개념 이면지. 그쵸? 경험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These ideas는. 이거를 앞문장에서 유추하자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건지는 알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자신만의 언어로 한글로 요약해야 되니까 경험에 따라 성격 변화. 경험에 따라 성격 변화. 이 정도로 쓰면 되겠죠? 앞문장에서 유추한 거는 3번 형광펜으로 네모로 묶었고, 로크는 경험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구나.
근데 이게 영향을 미쳤네. 새로운 식민지를 세우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그 새로운 사회라는 것은 이제 작동해야 했답니다. 다른 기반에 근거하여서. 근데 이게 무엇이랑 달랐냐면은 유럽의 문화에 그것과는 달랐대. 여기서 대시지칭하는 단수명사는 society라기보다는 basis. 더 베이시스. 얘들아, 새로운 사회는 다른 기반에 온 근거해 가지고 작동하거든. 근데 이게 유럽 문화랑은 다른가 봐. 유럽과는 대조하고 있네. 뉴 소사이어티는 유럽 문화의 기반과는 다른 기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하는데 이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그리고 그것은 일단 해석해 볼게. 기반한답니다. feudal system. 봉건제도 시스템에 기반하는데 너네가 봉건제도 뭔지 모를까봐 인위치로 설명해주네. 사람의 사회에서의 위치가 거의 완전히 결정이 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탄생에 의해서.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역시나 뭐야? 오른쪽에 있는 위치랑 왼쪽에 있는 위치. 그럼 이 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위치가 수식해주는 건 뭐야? 엔드로 병렬돼서 유럽 문화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랑은 대조되는 유럽 문화를 지금 길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 빨간색으로 밑줄 친 위치 두 개가. 유럽 문화라는 것은 봉건 시스템에 기반하는데 이 봉건 시스템에서 인 위치 거기에서 사람의 사회에서의 위치라는 건 거의 완전 결정돼. 탄생에 의해서. 여기서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죠. 인 위치에서 연거. 그리고 그것은 즉 유럽 문화는 그러므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겠죠. 타고난 캐릭터리스틱, 성격이라는 걸. 그쵸? 그 여기서 이네이트랑 대조되는 표현은 뭐야? 문맥상. 그쵸? 얘가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유럽 문화는 타고난 걸 중시하는 거고 이 새로운 사회 있잖아. 뉴 소사이어티는 결국에 로크의 믿음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 그럼 로크가 강조했죠. 경험을 강조한 건 결국엔 뭐를 제공했겠어? 선택지 1번. 기반을 제공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반을 제공했을까? 유럽과 식민지 사회. 유럽과 식민지 사회는 지금 다른 기반이라고 했으니까는 본문상에서도 유추하기 힘들고 추정컨대 유대를 강화하기에 무리가 있겠죠. 다르다고 하니까. 화면 보면은 다른 기반이라고 하니까. 선택지 2번. 로크가 경험을 강조한 것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유럽 사회가 의미상에 주어져 초부정사에 유럽 사회가 뭐 하는데 그들의 전통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알겠죠? 로크는 경험을 강조하는데 유럽 사회는 뭐를 강조하는데 타고난 걸 강조하니까 당연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밸류하지 않았을까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긍정적인 낙관적인 틀을 제공했답니다. 로크가 경험을 강조한 건 낙관적인 틀을 제공했답니다. 뭐 하려는 사람에게? 다른 사회를 형성하려는 사람에게. 왜냐면 이미 유럽 문화에서는 타고난 걸 중시하는데 로크는 경험을 중시하니까 어때? 새로운 사회 만드는데 할 수도 있겠구나. 타고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니까 로크의 말을 믿고 새로운 식민지 잘 건설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와닿지 않아도 4번으로 보면 로크가 경험을 강조한 거는 역할의 예시랍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본성이라는 게 역할의 예시를 하는 거냐? 뭐 하는 데 있어서?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본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예시냐? 본성이 아니라 후천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네이처는 선천, 본성을 얘기하죠. 로크가 경험을 강조하지 본성을 강조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네이처 때문에 지워지는 거고 네이처는 선천이나 본성이라는 뜻이 있어. 로크가 경험을 강조한 건 접근권을 제공한다. 엑스퍼티즈 뜻이 뭐냐?
전문 지식에. 근데 어떤 전문 지식이야? 철학이나 과학에? 완전 딴소리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이 낙관적 틀의 근거는 이 새로운 사회를 형성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답의 근거는 결국에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경험에 따른 성격 변화의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났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여기에서는. 그쵸?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미국에서 왜 그러냐면은 타고난 게 아니라 경험을 중시해 주니까 로크라는 인물이.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갈게. 36번 한번 해볼게. 여기에서 36번에서는 이제 질문자에 대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선이거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그 굿이라는 게, 선이라는 게, 인간 존재에게 선이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유다모니아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답니다. 근데 그리스 단어거든, 유다모니아가. 이게 조합된 것이랍니다. 통합된 것이랍니다. 유와 다이몬의 통합이거든. 유는 굿을 의미하고 다이몬은 정신을 의미하는, 그거를 통합한 단어인데, 그리고 이 그리스 월드 유다모니아가 가장 자주 뭐라고 번역되냐면 행복이라고 번역된대. 첫 번째 답의 근거는 이제 희죠. 이 희가 주어진 글에서 누구를 지칭하냐?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게 답 근거죠. C가 첫 번째로 오는 답 근거에 대한 질문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표시만 할게. 그가 주장했던 한편 순수하게 공식적인 방식으로 뭐라고 주장했냐면 알게두의 목적어죠. 대신 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지금 대시라는 대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모두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주장은 하긴 했는데 구조는 보이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선은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목표로 하는 거라고는 공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는 이제는 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물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게 뭔데? 이렇게 물을 테니까 substantive, 실질적인 답변을 이제 하는 거죠. 결국 그 실질적인 답변이 뭐야?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목표는 결국에 뭐야? 행복. 이거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이 철학자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그는 재빨리 뭐 말하다? 재빨리 지적하다라고 해석해. 지적하다? 재빨리 지적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덧붙인 거야. 그 사람들이 또 행복이 뭔데? 이렇게 물을까봐 또 즉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결론이라는 건 여하튼 얘들아 다소 공식적이다.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인데 왜 그러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행복이 무엇인지에 있어서 결국에 C에서 얘기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이라는 건 결국에 이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행복이 어떻대? 다양하대. 사람에 따라 다양함. 행복은 다양함. A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줄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선은 행복인데 이 행복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대. 그러면서 그 다양함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B번에 나오니까 이제 B번이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예시가 첫 번째 줄에 나오거든.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대? 그것은 worldly, 명사에 ly 붙었으니까 형용사죠. 세속적인 즐거움이다. 답 근거로 또 이시지칭하는 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것은 해피니스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답 근거로. 즉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이라는 건 세속적인 즐거움이고 뭐 맛있는 거 먹거나 친구랑 놀러 다니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한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이시지칭하는 건 같다. 그것은 eternal, 영속적인 구원이다. 내가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라는 거는 naturalistic, 이건 철학 용어야. 철학 용어야. 그래서 알 필요 없거든. 자연주의적이라고 밝혀졌답니다. 근데 자연주의적인 게 뭔지는 인댓 뒤에 나와. 인댓은 이거 이행문에도 나오잖아. 뭐뭐라는 점에서지. 근데 얘 이유에 들어가 있어. 결국 뭐뭐이기 때문이야. 때문에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선 이꼴 행복. 그 다양한 행복이라는 게 왜 철학 용어로 자연주의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의존하고 있지 않거든. 어떤 theological, 신적이거나 metaphysical, 형이상학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냐? 둘 다 이시지칭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거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을 언급하거나 어떤 보이지 않는 걸 언급하는 게 아니죠. 이론을 얘기할 때. 그리고 신에 대한 지식이나 형이상학적이거나 보편적인 도덕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연주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래. 철학 용어에서는. 그게 B에서 얘기하는 것은 A의 이론은 되게 자연주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A에 또 나와. 이제 이시 또 답의 근거죠. 그거는 오직 얘들아 무엇에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선은 무엇에 대한 암에 의존해. 인간의 또 나오네 nature, 본성. 인간의 본성과 다른 세속적이고 사회적 현실의 삶에 의존하잖아. 그쵸? 그에게 있잖아. 이때 강조금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를 강조하는 거거든. 힘은 누구겠냐? 힘은. 그쵸? 그리고 이거 A가 마지막에 오는 답 근거. 이 이시지칭하는 건 뭔지 알 수 있어? B에서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인 건 알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답 근거 이렇게 쳐왔니?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과 세속적 존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랍니다. 디스클로즈, 뭐 하는 것은?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유다모니아의 개념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현실에서 내가 기분 좋은 게 선이라고 생각한 사람인가 봐. 뭔가 신을 찬양해야 돼, 도덕을 지켜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거,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런 걸 선이라고 생각한 사람인가 본데 잘은 모릅니다. 철학 전공이 아니라. 그럼 이거 답변이 됐니? 이거 질문하는 사람? 응. 얘기해봐. 됐어? 아, 됐어? 그럼 나 요약한 거 써줄게. 아리스토텔레스는 A라고 적을게. A의 선은 다양하게 이거 좀 위험하긴 한데 해석될 수 있으며 이 신이나 도덕적 규범이 아닌 A의 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신 혹은 도덕적 규범이 아닌 인간의 본성과 실제 삶에 기반한다. 실제 삶에 기반한다. 여하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 35번으로 이거 다 못 썼어요. 다 못 썼어? 네, 보세요. 이거 아연이랑 성은이 각색의 2.2가지 하나씩 얘기해보세요. 아연이는 일단 뭐라고 썼어? 첫 번째 내세의 생각이 유지될 수 있다. 그쵸, 비유적 표현으로 썼네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썼어? 두 번째 그 청소년
그쵸? 일단 두 번째는 맞죠. 청소년 독자에게 젊은 독자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거고 성은이는 뭐라고 썼어? 첫 번째? 원작을 더 살려줄 수 있다. 이제 약간 이해를 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각색을 하면 할수록 원작에서 이제 더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영감을 줌으로써 원작을 좀 더 잘 살려줄 수 있다. 이런 그쵸? 원작을 살려줄 수 있다. 아연이는 뭐라 그랬지? 내세의 생각을 유지시. 내세의 생각을 유지시킨다. 그쵸? 그 둘 다, 그러니까 아연이는 이제 비유적 표현을 한 거고 성은이는 그 결국에 둘 얘기는 똑같은. 첫 번째는 이제 원작이 이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한다는 게 결국에는 다시 읽히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경험을 제공한다는 건데 일단은 이거 읽어보고 그럼 얘들아 두 덩어리로 나누면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단어는 뭐야 일단? 그쵸? 어댑테이션 쓴 건 알죠? 이렇게 나눌게. 이거 지문 어려워. 강의할 때마다 항상 애먹는. 어댑테이션. 솔직히 이거 처음 이렇게 읽으면은 이거 적응이론? 이렇게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데 린다 헌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어댑테이션이라는 건 갑자기 뱀피릭? 이제 혼돈이죠 이때부터. 각색이라는 거는 뱀파이어적이지 않다. 이 각색이라는 것은 얘 피를 빨아먹지 않아. 그것의 원작으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죠. 그것이 즉 원작이 죽거나 죽게 하고 있거나 죽도록 냅두지 않는다는 거죠. dying은 분사고 dead는 형용사니까. noir은 이렇게 중괄호로 묶으면 되죠. 부정어구니까. 또는 그것은 그래서 뒤에 도치돼 있죠. 부정어구가 와서 pale이 얘 무슨 뜻이냐? 창백한이죠. 근데 R이 붙어서 더 창백하지 않아. 그 각색을 당한 작품보다. 이 work는 무슨 일단 it은 뭐냐? it은 이건 헷갈려. 이거 분홍색이야 하늘색이야? 분홍색. 하늘색입니다. 각색이야. 각색 당한 작품이라 이거 원작을 표현하는 거거든. 이게 제일 헷갈릴 텐데. 이거 당연히 헷갈려. 이거 실전에서 풀면서 이거 다 구분할 수 없는데 이 노알이 결국에 화면 보면 얘 등위 접속사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뒤에 문장을 부정하는 거고. 근데 왼쪽 문장에서도 이 각색이라는 게 피를 빨아먹지 않는다. 각색한 결국에 두 번째 작품이 피를 빨아먹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노알 뒤쪽이니까 얘도 구조상 각색이라는 게 더 창백하지도 않다. 뱀파이어가 아니니까 의미상 창백하지도 않다. 무엇보다 각색을 당한 작품인 원작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되냐? 한편 그것은 그 이전의 작품이라는 걸 살아있도록 한데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주어는 하늘색. 그 이전의 작품은 분홍색이죠. 즉 각색이라는 것은 원작이라는 것을 살아있게 한답니다. 기빙부터 분사 고민이죠. 그것에게 사후세계를 줌으로써 afterlife 그것이 갖지 못했을 그쵸? 그렇지 않았다면 it은 뭘까? 무엇에게 afterlife 사후세계를 주는 거야? it은 무슨 색이야? 분홍색이죠. 원작에게 삶을 한 번 더 준다는 거죠. It would never have had에서 it은 분홍색이죠? 원작이 갖지 못했을 각색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비유적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refusal이 주어인데 집에서 천천히 한번 복습해봐. refusal은 주어인데 동사는 어디 있냐? 그쵸? is죠? 간주동사 나오네. see A as B
각색을 뱀파이어적이라고, 즉 피를 빨아먹는다고 보는 것을 헌천이 거부한 거는 특히나 영감을 준답니다. 우리 중 사람들에게. 근데 후가 지금 도우주 수식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각색에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감을 준답니다. 왜냐면 각색을 옹호하고 있으니까. 이 헌천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나온 그 린다 헌천이라는 사람이 각색을 옹호하고 있죠. 옹호. 그 개념 있죠. 4, 5세계의 개념. 텍스트의 4, 5세계의 개념. 뭔 말인지 모를까봐 동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죠. 오브 뒤를. 보는 거죠. 이전에 온 것을 영감으로 보는 거. 지금 온 것에 대한. What comes before. 얘는 하늘색이냐 분홍색이냐. 이전에 온 거니까. 분홍색이죠? 원작. 그 다음에 what comes 나오는 하늘색이죠. 각색. 따라오고 있니? 헷갈리면은 집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 그 글에 대한 4, 5세기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전에 왔던 걸, 즉 원작을 영감으로 보는 거야. 원작 이꼴 영감. 무엇에 대한? 지금은, 즉 각색에 대한. 원작이 있기 때문에 원작이 뭐가 되어서? 영감이 돼서 각색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확실히 뭐야? 작품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에는? 살아있게 유지시키는 거잖아. 각색되었다면 다시 읽히지 않았을 텐데, 각색되지 않았다면? 즉 젊은 성인을 위한 각색이라는 건 특히나 추가된 이점이라는 걸 갖고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린 독자들을 참여시키잖아. 무엇에 참여시켜? both A and B죠? 그때와 지금에, 즉 과거와 현재에 참여시키는 거죠. 너네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여기 동격으로 past and present라고 다시 한번 서술해주고 있고, 펑셔닝부터는 무슨 가루로 묶으면 되게 문장 전체를 이해했을 때. functioning as 하면 무엇으로 작동하다라는 뜻이거든. 세모죠. 주어는 뭘까? 생략된. as. 주어는 뭐겠어? 그쵸. 어댑테이션이니까는 데이죠. 그 다음에 function function이죠. 지금 빨간색 세모가루로 묶은 거를 원래 문장인 부사절로 바꾼 거다. 즉 젊은 성인들에게 각색이라는 건 특히나 추가된 이점이 있대. 어떤 이점이냐면 이게 여기 오브디로 설명해 주잖아. 젊은 성인 독자들을 참여시키죠. 과거와 지금에. 그리고 이 각색이라는 게 뭐로서 작동을 해? 마뉴먼트? 기념비로서 작동을 하는 거죠. 역사에 대한 기념비. 얘도 both A and B니까는 A에 해당하는 게 결국에는 이 마뉴먼트인 거고, both A and B에. B에 해당하는 게 이 플래시야. 목적어 두 번째. 각색이 역사에 대한 기념비 역할을 하잖아. 과거의 작품을 읽으니까 역사를 결국에는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독자들의 실제 경험에 살점이 된다는 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 비유적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것이 사실인 한편 각색의 일반적으로 사실이긴 한데, 그럼 디스는 연우 뭐라고 썼니? 특히나 중요하답니다. 젊은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그러한 각색에. 이거 뭐라고 썼어? 디스? 각색의 기념비와 그 독자의 경험에 설정이 그쵸. 결국에는 functioning as 뒤쪽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렇게 할게. functioning부터 여기까지로. 시간 관계상 그 한글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각색 작품을 읽으면, 왜냐면 원작을 기반으로 한 거니까. 두 번째는 젊은이들에게 경험을 줄 수 있는데, 특히나
쓰여진 각색에 중요한답니다. 젊은 성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각색은 어떠한 각색이야? 어떤 각색이야? 그러한 각색은 청소년들을 젊은이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각색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젊은이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각색이죠. 꼭 복습해라. 얘들아 이러한 건 어떻게 할까? 선택지 1번 한번 해석해 볼게. 젊은 독자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염두에 두고 쓴 각색이라는 건 젊은 독자들이 개인적인 연결을 하게 만든다. 그 텍스트와 잉? 그냥 일단 넘어가자. 2번 젊은이들을 염두에 두고 쓴 각색이라는 건 오직 뭐야? 다양한 스타일의 혼합이야. 뭔 소리야? 스타일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죠? 3번 익숙한 패턴을 깬답니다. 고대의 영웅적 이야기에 이거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고대 영웅적 이야기의 패턴을 깨는 게 뭔 소리야? 4번 새로운 강조? 주목 새로운 주목을 부여한답니다. 다양한 문학적 이론에 대한 얘기 아니죠? 5번 젊은 작가들이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쓰도록 하냐? 이러한 내용도 아니잖아. 독창적으로 쓴다 뭔가 그런 내용 아니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인데 그럼 답의 근거는 어떻게 되냐? 즉 젊은이들을 염두에 두고 쓴 거는 텍스트와 개인적 연결을 하도록 만든다는 건 결국에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는 거거든. 그냥 답 근거가 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결국에 실제 경험이 된다니까 이게 결국엔 개인적 연결이구나.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저도 이거네. 살점이 된다고 하니까. 그쵸? lived는 실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실제 의역하면 실제 경험이 된다. 이게 답 근거가 될 수 있겠네. 쳤어? 그럼 각색에 2점 2가지 적어줄게. 즉 사후세계를 제공한다는 건 원작에 재독의 기회를 주는 거죠. 재독이라는 건 다시 읽는 걸 얘기하는 거야. 원작에 재독의 기회를 주어 세대를 읽죠. 과거와 현재를 읽고 젊은 독자에게 경험을 제공. 한 문장인데 1번이랑 2번이라고 나눠서 적은 것뿐이야. 원작에 재독의 기회를 주어 세대를 이어주고 젊은 독자에게는 경험을 제공한다. 그걸 선지 1번에서는 개인적 연결을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선택지가 터무니없어서 3점짜리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3점짜리인가? 근데 선지는 쉽죠 사실. 분명히 소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간 관계상 짧게 치고 갈게요. 다는 못 읽겠네요. 일단 답 근거랑 이거 한 줄 정리인데 일단은 어디부터 읽을 거냐면 문장 더럽게 길어. 야 여기서부터 여기 한 문장 아니냐 지금? 나 잘못 보고 있는 거니? 맞지? 저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여기서부터 읽고요. 이거 주어진 문장 한번 볼게. 하지만 이거 문장 삽입 푸는 유형도 2가지더라고. 근데 나는 무조건 여기 먼저 읽어. 근데 이거 안 읽고 푸는 애도 있더라. 이거를 읽으면 우리 헷갈린대. 그래서 그냥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단절되는 부분을 찾아서 넣는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 한번 너네 원하는 스케일로 푸시길 바랍니다. 근데 해석이 돼야지 단절도 알고 말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그 자원이라는 것은 역사와 함께 온답니다. 의미의 역사와 오는 한편 이게 위의 요약이잖아.
이게 자원이라는 게 언어적 자원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문맥상.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라는 게 그냥 텅 빈 채로 오는 게 아니라 역사가 있다는 거야. 역사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모가로죠. 주어, 주절의 주어. 어떻게 그것이 의미를 띠게 되는지 있잖아. 특정 의사소통의 순간에 이건 항상 open to negotiation, be open to 하면은 무엇의 여지가 있다거든. 협상의 여지가 있답니다. 결국에 지금 주어진 글이 얘기하는 건 언어는 역사에 따라 주어진 의미가 있지만 의사소통 시 변형도 가능하다는 거거든. 어느 정도 의미를. 이게 근데 중심 내용이야. 언어는 역사에 따라 주어진 의미가 있지만 의사소통 시 변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구체적인 예시는 떠오르지가 않네. 이게 중심 내용이다 결국에. 그럼 여기에서 일단 답 근거에 대한 질문도 나왔으니까는 아까 표시한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볼게. 2번. 그 언어적 자원 있잖아.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특정 의사소통 순간에 이것은 이러한 순간이 온답니다. 그것에 무엇과 함께? 근데 여기에서 이거 이해하려면 이러한 순간이라는 건 어떠한 순간일까? 지금 이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문장만 읽고도 이해할 수 있어. 그것들의 관습화된 의미적 역사를 갖고 똑같은 말도 반복이네. 디즈 모먼트는 어떤 순간이야? 그 의사소통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안녕하세요 하면은 그 안녕하세요는 수많은 역사를 갖고 지금 여기에 오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만났을 때 사람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안녕하세요는 이 수많은 역사에 의해서 제주도에서는 혼자 없어 얘 뭐 이런 표현으로. 근데 그게 역사가 무수하다는 거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역시나 이때 강조 구문이거든. 그것은 바로 이러한 conventionality, 관습성, 과거부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던 것, 관습성이랍니다. 우리를 to some degree는 부사죠. 어느 정도? 그쵸? 어느 정도라는 부사야. 자주 나오니까 외워. 어느 정도 특정한 그 방식에 묶는 것은 이러한 공동의 역사를 실현하는데, 그러니까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공통된 역사를 갖고 있고 그걸 우리가 합의해서 쓰고 있잖아. 그 말 계속 주구장창하다가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 사용에 있어서 언어적 자원에 우리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성취할 수 있다고. 근데 앞에서는 이미 읽어봐서 예습해와서 알겠지만 계속 그 언어라는 건 역사가 있다는 거 계속 얘기하는데 갑자기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4번이 들어가고 이 뒤를 읽으면서 더 확신할 수 있거든. 우리는 결국에 그것들의 일반적이고 역사적 맥락을 사용하잖아. 사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역사적 사용도 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이러한 맥락과 관련하여서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이러한 맥락에 관련하여서가 얘기하는 건 즉 개인적 언어 사용을 얘기하는 거야. 꼭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친구끼리 사용하는 은어를 생각하면 될까 싶기도 하고. 응? 그래서 to action이라는 건 결국에 여기 내가 이거 요약한 거야. to action이 이거야. 이거 주어진 문장이야. 역사에 따라도 사용하고 의사소통 시에서도 변형해서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주어진 글에 해당된다. 언어라는 거는 관습적으로도 사용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의사소통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는 건데
어허. 일단은 답근 거부터 확인하자. 이 B의 답근 거는 뭘까? 이것은 자주 합리적인 속성이라는데 이 합리적인 속성은 뭘까? 대체하기에 합리적이래. 왜냐면 affect가 감정이란 뜻이 있다며. 감정이라는 게 유용한 신호를 전달하거든. as to 무엇과 관련하여? 비용과 그쵸? 이점과 관련하여 그 결과에 대한. 그럼 이것은 뭡니까? 앞문장에서 주어진 그래서 그쵸? 둘 중에 하나죠. affective evaluation 혹은 one attribute. 이 둘 중에 하나죠. 왜냐면 A는 B다. 이화는 선생님이다니까. 이화를 고르든 선생님을 고르든 디스가 지칭하는 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응? 결국에 이 주어진 글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비용이나 이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중시하는데 반전이야. 감정이라는 게 합리적인 또 요소라고 하고 있잖아. 그쵸? 왜냐면 감정이라는 건 두 번째 줄 유용한 신호를 전달을 하니까. 근데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하죠. 언제 발생해? 감정적 평가라는 게 supplemented 보완되지 않을 때 어떤 분석적 처리 과정이나 조정에 의해서 전혀. 그러니까 감정만 100%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에 대한 예시가 C에 나오죠. soul 그 단이라는 의존 있잖아. 감정적 평가에 감정에만 치우치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 둔감하게 만들어. 결국에 여기에서 둔감하다는 것은 너네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probability 무엇을 얘들아? 확률 그 다음에 양적인 특징을 그 결과에 대한 결정을 effect는 여기에서 cause 야기하는. 응? 그러니까 감정에만 치우치잖아. 그러면 확률이나 양적인 특징을 아예 제대로 고려하지 않게 된다니까. 한 가지 연구가 뭐를 보여줘? 사람들의 평가 있죠. 근데 상황에 대한 평가죠. 근데 어떤 상황이야? 그들이 receive와 shock하면 충격을 받다라는 뜻도 있는데 뭐 전기 충격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라는 게 어때? 둔감해. 평가하는데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둔감하다는 건. 무엇에 있어서? 확률에 있어서 그 전기 충격을 받은. 왜 그런지 알아? 그들의 생각이라는 게 어때? 압도되어 버리는 거죠. 감정적 평가에 그 전기 충격을 받는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야 여기서 전기 충격 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갑자기? 개무섭죠. 그러면서 확률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A의 부연 설명이 나오거든. 사람들은 이거 해석 어려울 수 있다. 차례대로 해석해보자. 사람들은 기꺼이 뭐해? 지불하는 거야. 거의 많이 지불하죠. 많이 지불하죠. to avoid는 해서 어떻게 해? 피하기 위해서 1%의 확률을 전기 충격을 받을. 그러니까 너네 지금 의자가 전기 의자라고 생각해봐. 1%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기꺼이 지불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as는 보여? 뭐라고 해석하면 돼? 뭐뭐? 만큼. 원급 비교죠. 그들이 지불할 것만큼 근데 몇 퍼센트를 피하기 위해서 99%의 확률을 피하기 위해서 전기 충격을 받을. 그러니까 지금 감전 확률이 몇 퍼센트대 몇 퍼센트야? 1%대 99%야. 그러면 1% 하면 조금 적게 내고 99%는 많이 내가지고 전기 충격을 피할 것 같잖아. 근데 사람들이 어떻대? 많이 지불한대. 1% 피하기 위해서도. 왜냐면 감정에 너무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0만 원 낸다는 거야. 99% 피하기 위해서도 100만 원 내. 1% 피하기 위해서도 100만 원 내. 명확하게 감정적 반응 있잖아. 이 전기 충격을 받는 사고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너무 오버웨밍, 압도적인 거죠.
그 피실험자도 서브젝트. 피실험자의 능력을 압도해버린 거죠. 평가할. 관련된 확률을 평가할. 되냐? 1%면 조금만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낸다는 거죠. 99%만큼. 같은 금액을 지불한다는 거죠. 같은 금액 지불. 그 전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정에만 압도되어 버린 거죠. 수치를 따진다기보다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주제는 뭐냐면 이게 다예요. 의사결정 시 비용 이점보다 감정을 중시하는 인지 오류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인지 오류죠. 이성적이지 못하니까. 이게 한 줄 정리라고 보면 된다. 천천히 집에 가서 해석해봐. 차근차근 해석이 되는지. 근데 이거 이해되지 않니? 나 같아도 1%라도 100만 원 낼 것 같은데? 1%도 전기 충격 받기 싫습니다. 네? 쉬는 시간 오래 못 갔거든? 그 화장실 다녀오고 싶은 사람만 다녀오면 된다?